네, 여름 별미 구경 잘했고요. 네. 이어서 시시콜콜 소식통인데요.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이 보이스피싱 대처법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엄용수 씨가 준비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그 보이스피싱 전화를 이제 여러 번 받았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갈 뻔한 적도 있는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보이스피싱의 여러 가지 유형 그리고 대처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동묵입니다. 네, 주로 그 노인들을 상대로 이 보이스피싱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어떤 유형이 제일 많은가요? 우리나라 그 노인분들의 정서상 그 정부나 이제 공공기관을 이라고 얘기를 하면 잘 믿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기범들이 자신들이 마치 그 검찰청이라든가 금융감독원, 뭐 우체국 직원인 양 행사하면서 많이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우체국 직원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아주 친절하게 그 등기 우편물이 반송돼 왔으니까 돌려보내주겠다. 그러면서 상담실을 연결해 주길래 진짜인 줄 알았는데 무슨 계좌번호, 비밀번호, 뭐 이 주민등록번호 물어봐요. 그래서 이게 사기구나. 그때 정말 아주 위험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 알아두셔야 될 게 그 우편물 그 배송 안내는 전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금융거래 정보, 뭐 전화번호, 개인의 이제 주민번호라든가 아니면 계좌번호 이런 걸 물어본 거는 100% 사기입니다.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비밀번호는 특히 말 그대로 비밀인데 그거 맞아요. 마음대로 폭로하시면 안 되죠. 이 보이스피싱 하면 단순히 전화 사기로만 생각했는데 요새는 직접 방문해서 하기도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그 이해를 듣기 위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갖고 집까지 찾아간 경우인데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아파트에 홀로 사는 70대 A씨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되는데요. 주민번호가 도용됐으니까 은행의 돈을 모두 인출해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으면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방문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이죠. A씨는 돈을 찾아서 냉장고에 넣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기다렸는데요. 보이스피싱이 아닐까라는 의심도 들었지만 집안 냉장고에 돈을 보관하라니까 크게 의심을 하질 않았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 얼마 후 정장을 차려입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찾아왔는데요. 위조한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A씨에게 빨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라. 집을 비우기 불안해하는 A씨에게 집 열쇠를 주면 자신이 집 앞을 지키고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A씨가 나가자 사기범은 돈을 들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니 근데 왜 돈을 찾아서 냉장고에 넣으라고 했을까요? 저희 집은 냉장고 가득 차서 못 넣어요. 제가 뭐 사기범이 아니라 잘은 알 수 없지만 그 피해자를 그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인터넷 뱅킹을 잘 못하시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그 이제 계좌가 이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계좌가 위험하다. 안전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빨리 그 돈을 뽑아가지고 뭐 집이나 아니면 지하철 그 물품 보관소 이런 데 이제 보관을 하라. 이렇게 해놓고 마치 자신들이 이제 검찰이나 그 금융감독원 직원 뭐 이런 걸 그런 사람인 양 행세하면서 사기를 치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되면 구제받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저도 그 인터넷 뱅킹은 잘 사용을 안 하는데요. 이런 전화를 받으면 아마 꼼짝없이 당할 겁니다. 미리 이 사기 유형을 알게 된 게 정말 큰 다행입니다. 아니 또 한 가지 화나는 건 이 안 좋은 상황,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다는 거죠. 최근에도 메르스 사태를 악용해서 뭐 지원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네, 가족 중에 그 메르스 이제 환자로 이제 격리 중에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뭐 정부 지원금을 주겠다 하면서 이제 금융거래 정보를 달라고 해서 받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관청에 정확히 확인하고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보이스피싱 아마 그 사기범들은 매일 회의를 하나 봐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다양한 수법으로 접근할까. 그냥 점차 진화하고 이게 발달되는 거 아니에요? 진화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떤 그 명목으로도 그 금융거래 정보, 예를 들어 계좌번호라든가 비밀번호, 뭐 주민번호 이런 걸 그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그 현금 지급기로 이제 유인해가지고 자금을 이체라고 하는 거 이런 거는 100% 보이스피싱이기 때문에 절대 여기에서는 안 되겠고요. 특히 최근에는 또 그 개인정보를 많이 알고 접근해서 속기가 쉬운데요. 개인정보를 아무리 알고 접근해 오더라도
전화나 그 메시지의 그 진위를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금융감독원 직원들도 오해를 많이 받으실 텐데요. 그러게요. 진짜 직원들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 네,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향에 계신 어르신 여러분, 자관 현금 지급기에서 돈을 찾아라, 현금이 주기에서 돈을 찾아라, 주민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거 물어보면요, 무조건 이거는 사기입니다. 보이스피싱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조동목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